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회차 교육은 영상 편집 기초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18 이후 버전 준비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18 이후 버전이 깔려 있을 겁니다. 네, 제 경우에는 가장 최신 버전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0 버전 한글판 그리고 윈도우 버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당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노트북처럼 화면이 작은 것으로 보실 경우에 한 번에 이게 즉시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가급적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시거나 그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보고 노트북으로 따라하는 형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을 부분은 맨 처음에 프리미어 기본 세팅과 컷 편집, 그리고 편집 기초 부분인데요. 아마 프리미어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너무 쉬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강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를 처음 써보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다른 영상 프로그램을 써보셨더라도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바로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 프로가 실행이 될 것인데요. 네,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환영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맨 처음에 들어가면 아마 뜰 거예요. 여기 있는 화면들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맨 처음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먼저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뜨지 않는 창에 이렇게 새 프로젝트라는 창만 하나 떠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PHS니까 저는 PH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 강의사의 해당 폴더에 이렇게 임의로 폴더를 위치를 하고요.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을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대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은 아무것도 없던 창이 이렇게 뭔가 4개의 4분할 화면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바로 여기서 뭔가 불러와서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지금 프리미어를 새롭게 깔아서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초창기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희는 시퀀스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시퀀스라고 하니까 조금 영어 표현이고 어렵기도 한데요.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도화지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이에 그릴 것인지 A4에 그릴 것인지 B4에 그릴 것인지 네,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종이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를 우리는 임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물론 우리가 종이를 준비해오지 않더라도 친절하게도 프리미어는 가져온 그림, 즉 불러온 영상 속성에 따라서 이런 시퀀스를 임의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나 불러오는 영상의 크기나 유형이 제각각일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는 팀 작업의 경우에는 서로 각기 다른 영상 소스가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는 아이폰으로 찍고 누구는 갤럭시로 찍고 같은 아이폰 갤럭시더라도 누구는 60프레임으로 찍고 누구는 30프레임으로 찍고 이렇게 제각각의 영상들이 모일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싱크가 맞지 않는다. 입과 소리가 따로 논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처음 실행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드릴 가장 보편적인 시퀀스를 설정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먼저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은 좀 다양한데요. 제일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기, 여기에서 시퀀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새 시퀀스라는 창이 뜨는데요.
꼭 이러한 방법 아니더라도 여기에 밑에 보이는 프로젝트 창에서 이렇게 접혀진 파일, 접혀진 것처럼 보이는 항목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시퀀스를 선택하거나 키보드 컨트롤을 누르고 N 버튼을 함께 누르면은 이렇게 시퀀스 창이 뜹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시퀀스 사전 설정이라는 것이 뜨는데요. 저희는 사용자 정의 설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생성을 하고 설정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탭에 설정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알려드릴 것은 총 두 가지의 프레임 크기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기초교원이 제시하는 가장 작은 크기 HD 화질, 그리고 제가 권장드리는 FHD 화질, 이렇게 두 개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FHD 화질을 하는 것이 좀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이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사양이 좋은 데스크탑이고 어떤 분들은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노트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본인의 사양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건 손대지 않겠고요. 딱 이것만 손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교육원이 제시하는 HD 화질 가장 최소 크기입니다. 이 크기 이상은 맞춰달라는 건데요. 바로 1280에 720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1280, 720, 여기도 1280, 720 바뀐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거는 저희 따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아무것도 없던 창에 시퀀스가 하나 생겼네요. 그리고 시퀀스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도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퀀스를 지웠고요. 다시 컨트롤 N, 시퀀스를 만들어 들어가서 이번에는 다시 또 설정에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이번엔 FHD 화질을 만들 건데요. FHD 화질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하네요. 1920에 1080, 1920에 1080이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게 FHD의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벌써 영상을 만들기 위한 도화지를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창이 누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누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지금 이 프리미어를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언젠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셨거나 조금 막 이렇게 궁금해서 이것저것 건드려 보다가 이렇게 막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 화면은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설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업 영역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작업 영역은 창, 작업 영역, 여기에서 다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이 버튼을 일단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일단 초기 값으로 돌아가고요. 여기에서 다시 창, 작업 영역,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편집 창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유명한 편집 유튜버들이나 다른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편집 창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와 같이 편집을 들어가셔서 함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창, 작업 영역, 편집, 한마디로 Alt, Shift, 그리고 숫자 9 이렇게 함께 눌러도 편집 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저와 같이 이런 화면, 4분할로 된 화면이 이렇게 쪼개져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화면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시퀀스 만들었던 게 하나 여기 있네요. 여기는 바로 프로젝트 패널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 패널은 프로젝트에 쓰이는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소스들을 보관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넣을 뭔가 첨가할 이런 효과음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자막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은 소스 보관함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프로젝트 패널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시퀀스라고 적어져 있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편집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들 타임라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건데요. 물론 이렇게 채널들의 가지수는 조금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편집은 거의 다 여기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올려다 보면은 이곳은 프로그램 모니터라는 곳입니다.
네, 한마디로 타임라인에서 현재 편집 기준선이 위치해 있는 장면을 프리뷰,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건데요. 아마 사양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로 미리 보기를 하겠다. 실제 화질의 4분의 1 정도로만 미리 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좀 컴퓨터 사양이 따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2분의 1 혹은 전체 비율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분의 1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에는 소스, 효과 컨트롤, 오디오 클립 믹서, 메타데이터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대부분 여기 있는 효과 컨트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효과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여기에 활성화되어 있는 비디오 클립의 동작, 투명도, 효과, 음량의 키프레임을 만들고 또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벌써 이 프리미어의 가장 기초적인 설정인 시퀀스 설정을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각각 이 패널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편집에 앞서 우리가 먼저 찍어 놓았던 동영상을 가져오고 그리고 효과음들도 함께 가져오고 이 가져온 것들을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찍어놨던 영상과 가져온 다운을 받아놓은 효과음들을 먼저 불러와야겠죠? 네, 그러면 먼저 파일을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로는 Ctrl I를 누르시면 돼요. 네, 보면은 제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소스를 미리 저는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친구가 천천히 이렇게 파일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해당 창 여기에 보면은 프로젝트 패널에 저희가 미리 찍어 놓은 사진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영상과 효과음들을 불러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해당 영상을 편집할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부터 영상의 시작이자 기초인 컷 편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는 여기 있는 영상들 중에서 책 꺼내기 이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네,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가져오고 싶은 영상을 클릭을 하고요. 그것을 클릭을 한 채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타임라인을 끌어당기면은 이렇게 여기에 프로젝트 패널에 있던 소스가 이곳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바 혹은 여기에 있는 재생을 눌러서 네, 이렇게 영상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이 아주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 편집에 앞서서 이렇게 제가 파란색 바를 아까 전에 움직였거든요. 이 파란색 바의 경우에는 이것은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 파란색 막대기예요. 네, 한마디로 이 파란색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저는 편의상 그냥 파란 막대기 이 정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슬라이더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는 이동 및 확대 그리고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려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인디케이터와 슬라이더를 한번 써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컷 편집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리미어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축키 사용이 아주 필수적인데요. 저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단축키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정말 프리미어에서 꼭 이것만은 알아두어야 되는 단축키 아주 적게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쉽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스페이스 누르면 시작, 스페이스 누르면 정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볼 것은 여기 있는 패널에서 도구 창에서 선택 도구, 자르기 도구, 문자 도구 이 정도인데요. 제일 먼저 선택 도구 이 기본 상태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선택 도구의 단축키는 V입니다. 네, 이 V는 한마디로 이렇게 선택 도구를 통해서 제가 가져온 소스를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V키가 선택된 상태로는 제 마음대로 이 소스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면도칼 표시는 자르기 도구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단축키 C를 눌러서 이 자르기 도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지금 단축키 선택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제가 분명히 저는 C를 쳤는데 이렇게 단축키가 선택이 되지 않아요 라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한영키 한 번 더 눌러보시고 C로 누르면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기 도구를 이렇게 C를 누르면 자르기 도구가 나오는데요. 이 C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 컷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는 것과 동일하고요. 저는 이렇게 책 꺼내기를 가져왔고요. 여기 있는 파란색 막대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제 손이 이렇게 먼저 뻗어나온 장면부터 편집을 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V 도구에서 지금 선택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아니라 저는 C를 눌러서 이 부분에서 이 전 단계를 이렇게 면도칼로 잘라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항상 면도칼에다 쓴 다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도칼을 쓴 다음에는 V 이렇게 눌러주면서 선택 도구로 돌아가 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전에 제가 손으로 책을 꺼내기 전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고 싶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딜리트 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은 아까 전에 있던 이 영상이 딜리트를 눌러서 없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이렇게 붕 뜨고 이렇게 비어 보이죠? 네, 이럴 경우 딜리트로 발생하는 빈 공간은 이 빈 공간을 V키 누른 채로 왼쪽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얗게 선택이 되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잔 물결 삭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있던 공백이 메꿔지면서 제가 편집하고 싶은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컷 편집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앞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책을 떼고 난 뒤에 저는 책을 고르는 부분만 편집을 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면도칼 C 눌러가지고 이렇게 편집하고 싶은 부분 잘라서 다시 V키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 도구로 들어온 다음에 버리고 싶은 부분 클릭 그리고 딜리트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렇게 책을 고르는 부분만 딱 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 하나만 쓰고 있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해당 부분은 V라고 써져 있는 거는 비디오, 그리고 A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오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비디오는 3개만 추가되고 오디오는 여러 개도 추가가 되나요? 이것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빈 공간에 오른쪽 클릭 그리고 여러 트랙 추가 눌러서 비디오 트랙을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오 트랙만큼 비디오 트랙도 많이 추가할 수 있고요. 이게 나는 너무 난잡하다 싶을 경우에 여러 트랙 삭제 눌러서 네, 오디오 트랙을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 한 가지 영상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비디오와 오디오는 여러 개 추가도 되고 겹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저희가 겹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편집한 이렇게 책을 고르는 것 위에 저희는 전남대생이니까 전남대 로고를 좀 놓고 싶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전남대 로고를 한번 가져와 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전남대 로고가 너무 크게 나왔네요. 이렇게 전남대 로고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남대 로고를 줄이기는 할 거지만요. 이 전남대 로고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프레임 크기로 설정하면은 방금 전에 이렇게 컸던 전남대 로고가 딱 저희가 맨 처음에 불러왔던 여기 기존에 있는 화면 크기와 똑같이 비율 크기가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 전남대 로고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작게 설정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크기가 설정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작게도 만들 수 있고요.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 크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네,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효과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 닫아져 있는 분들은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고요. 네, 그렇다면 엄청 많이 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늘리고 줄였지만 여기에서 비율 조정, 이 비율 조정을 통해서 작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로고를 오른쪽 상단에 한번 놓고 싶기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남대 로고가 지금 제 눈에는 너무 튀입니다. 이 튀는 전남대 로고,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덜 튀게 하기 위해서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네, 일단 불투명도 설정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효과 컨트롤 패널, 여기 한번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효과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면은 동작, 불투명도, 시간 다시 맵핑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닫혀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켜주시면은 이렇게 불투명도가 뜹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타임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주 기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을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끄고요. 해당 부분이 잘 선택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껐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불투명도를 조금 한 50 정도로 조정을 하여서 전남대 로고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 배경과 함께 이 전남대 로고가 보이도록 저는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불러왔었는데요. 이 사진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영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도 불러왔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조금 불러오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한번 편집을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여기 나와서 걸어오며 이 부분을 제가 편집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면도칼로 저는 여기 제가 나오는 부분부터 편집을 하고 싶기 때문에 면도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른 다음에 다시 V로 들어오고요. 삭제를 하고 클릭을 하고 빈 공간은 잠글 삭제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채권해던 거랑 로고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네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위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로고가 위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 위로 조정을 하면은 첫 꺼내기가 위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조금 더 여기 위에 있는 소스가 더 위에 위치할 경우에 이 레이어들이 먼저 위에 위치할 경우에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레이어들을 먼저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책 꺼내기를 이렇게 크기의 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동시에 영상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소리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리는 잡음 같아서 별로 듣기 싫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소리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를 경우에 제가 생각했던 소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뚜벅뚜벅 걸어갔던 이 영상까지 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컨트롤 Z를 통해서 복구를 하고요. 네, 여기에서 소리만 삭제를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싶은 클립을 오른쪽 우클릭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연결 해제를 누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클릭 저는 아까 전에 연결 해제를 이미 했으니까요. 연결 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소리를 어떤 것들은 넣고 어떤 것들은 빼고 소리까지 편집하는 법도 배웠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준비한 배경음악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함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배경음악을 넣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이 책 고르는 소리가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배경음악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배경음악 소리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큰 파형이 되는데 이것은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여기 있는 효과 컨트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효과 컨트롤에 들어가면은 채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 볼륨도 있고 오디오 볼륨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원하는 볼륨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 6에서 18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션을 끄고요.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켜고 이렇게 뭔가 소리를 줄였을 경우에는 이 해당 부분
이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해당 부분에부터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초보 입장이므로 이 스탑워치는 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을 이렇게 레벨을 너무 줄였네요. 레벨 줄임을 통해서 아까 전보다 확실히 줄어들고, 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배경음악까지 넣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네, 자막 넣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T자 문자 도구 선택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축키 T를 누르면은 이렇게 커서 모양이고요. T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글자를 총장 명예 학생, 네, 이렇게 총장 명예 학생이라고 썼고요. 정준형,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글자가 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쓸 때는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한국어를 칠 때는 조금 더 늦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정준형까지만 쳤는데 정준만 나오죠. 이럴 경우에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정준 치고 오른쪽 방향키를 이렇게 하나 눌러주시면은 제대로 표기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막을 설정을 했는데요. 자막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데까지만 이렇게 자막을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새로 생긴 정준영이라고 나와 있는 자막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요. 이 자막 레이어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잡아당기고, 다시 들리게 이렇게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막 같은 경우에도 제가 Shift를 누를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왼쪽 오른쪽만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고요. 또 컨트롤을 누를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가운데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가운데 정중앙에 리드선에 이렇게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 깔끔하게 비율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씨체가 지금 굴림체라서 조금 보기가 싫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효과 컨트롤에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됩니다. 네, 혹시나 이것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설정된 레이어의 효과 컨트롤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꼭 내가 원하는 레이어의 효과 컨트롤로 들어갈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 레이어를 정상적으로 선택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정준영 자막을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효과 컨트롤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효과 컨트롤에 들어가서 정준영, 그래픽에 정준영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굴림체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쁜 글씨체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글씨체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요.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예쁜 글씨체로 변경을 했고요. 또 글씨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청장 명예 학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네, 아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좌측 정렬 모두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크게, 작게 이렇게 크기도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조금 센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자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네, 이런 스타일의 효과를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짧게 하는 또 이런 스타일의 효과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건드려 보면서 내 눈에 가장 예쁜 것들 찾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양 패널에 들어가면요. 저희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윤곽선 같은 경우에도 윤곽선 색깔을 저는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서 당기면은 저희가 뭔가 유튜브 자막에서 볼 수 있었던 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배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클릭을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배경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흰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이 있는 자막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배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무 흰색으로 하면은 조금 이상해 보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금 줘서 조금 더 고급진 표현,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넓히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을 실제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한마디로 이제 인코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파일, 내보내기, 미디어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컨트롤 M 이 단축키를 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미디어 이렇게 하면 이제 내보내는 창이 뜹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사실 이 형식 이것만 설정을 잘 해주면 됩니다. 네, 다른 뭔가 저희한테 익숙한 것들이 아니라 H.264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H264를 선택을 하는 이유는 가장 범용성이 높은 MP4 파일로 아웃풋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경로로, 어떤 폴더에 저희가 저장할 건지, 그리고 저장명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설정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출력 이름을 보면은 시퀀스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이름, 이렇게 제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크게 이것을 전문적으로 파고들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뭔가 이렇게 고화질로 만들고 싶으면 비트 전송률을 높이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는 아주 기본 값으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은 저는 FHD 화질로 진행했기 때문에 1920, 1080 소스 일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HD 화질로 진행하신 분들은 1280에 72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모두 확인이 완료가 되어 있다면 내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인코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컴퓨터 사양에 이렇게 이거를 하여서 내보내기가 완료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영상 편집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프리미어 기초 세팅과 컷 편집 그리고 편집 기초를 함께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꿀팁의 경우에는 조드리 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준형이었습니다.